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5일 금요일 장중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차트 먼저 보시면 우리 삼성전자가 6월 2일 신고가 37만 7천 원을 찍어줬었는데 그 이후에 분봉을 좀 보신다면 장 초반에 32만 5천 원까지 좀 내려갔다가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틀 연속 강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아랫골이 길게 나오는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점 나온 거 아니냐,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내일이 또 주말이잖아요. 휴장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우리 주주분들 손실 안 보실 수 있도록 체크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이제 40만, 50만 이렇게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실시간 대응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자면 최근 삼성전자는 20만원대에서 37만원대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이 정도 급등이 나오면 중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삼성전자 추세가 무너졌느냐인데요. 현재 5일선과 그리고 11선 21선까지 모두 우상향 구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즉 지금은 상승 추세가 깨진 하락장이 아니라 단기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숨고르기 구간에 가깝다는 거죠. 또 오늘 미국 반도체주 보시면 이 브로드컴에 대한 폭락 때문도 있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AI 수요가 무너져서 발생한 하락은 아니고요. 이번 조정의 핵심은 바로 이 브로드컴의 급락이고 브로드컴의 실적도 나빴던 게 아니에요. 매출 성장과 이익도 양호했고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주들에 있어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와 수급을 같이 보시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던지고 있어서 위험한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6월 4일 하루만 보더라도 이제 1469만 주 이상 순매도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왜 팔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실적이 갑자기 나빠졌습니까? 뭐 AI 수요가 무너졌어요? HBM 시장 전망이 꺾였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일정들이 뭐가 있죠? 10일에 CPI 발표 있죠. 그리고 11일엔 PPI 발표. 쉽게 말씀드려서 소비자랑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주에 FOMC 발표, 즉 미국 금리 발표 일정이 있어요. 만약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릴 수가 있고 그 순간 외국인들이 투자 심리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 나스닥 떨어지고 코스피 떨어지고 결국 우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까지 다 떨어지겠죠. 최근에 연준 발언들 아시죠? 지난주에 FOMC 의사록에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실제로 수구를 보면 외인들은 강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 그거를 우리 개인과 이제 기관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외인만 파는 자는 위험하지만 여기 기관과 그리고 금융 심지어 연기금까지요. 계속 최근 들어 계속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죠. 오늘도 조금 빠진 모습이 좀 있어도 이건 장 초반이고 보시면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최고점에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자금들은 대부분 조정이 나올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물 보시면 외국인들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만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8천억, 8,500억이 넘는 숏포지션까지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역시 다음 주에 CPI 발표와 PPI 발표 이 두 개를 앞두고 상당히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관점은 앞으로도 뭐 큰 일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당연히 단기간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조정 안에서 저점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진입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포를 느낄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관과 그리고 금융들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만큼 이건 단순한 단타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가가 큰 변동성을 주면서 일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공포에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외인들이랑 그리고 기관 그리고 투신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도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시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끝났어요. AI가 끝났으면 어제 왜 젠슨왕이 한국에 오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왜 협력을 하겠어요? SK하이닉스와 왜 만남을 가지고 여러 기업 총수들과 왜 만남을 가질까요? 결국 우리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아졌던 이 시장에서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앞으로도 큰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형성 라인과 고점에서의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당연히 아직 우리 삼성전자 추세는 살아있다. 주주분들은 본업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이걸 제가 앞으로의 타이밍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그리고 내일 어떤 날이죠? 내일 토요일이라 주말에 휴장 들어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휴장 이후예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외인들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차익 실현까지 하면서 결국 개인들이 계속 밑에서 받아내고 있는 장에서는 한번 방에 꺾이며 우리 삼성전자 급락 현상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손 쓸 수가 없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랑 외인 현물, 반도체주 흐름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이랑 저점,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시그널을 잡고 신호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의 주포는 이 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이 외인을 따라가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내용 파악 잘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거 방송 놓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오늘도 주가 떨어졌을 때 아까 급락했을 때 있죠.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냐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헤매지 않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같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거 제 방송에서만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컨설팅을 직접 해드릴 거예요.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에 3990-6219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저희 그냥 간단하게 삼전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뭐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은 평단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 그래야 컨설팅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서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컨설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90-6219 여기로 3전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해서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컨설팅 해가지고 오늘 오후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뭐 번호 공개하고 나서 덕분에 수익 났다 감사하다 하시면서 커피나 간식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자, 일단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최근 주식장에서 개인이 혼자서 외인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인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주면서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어두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직장일 때 어릴 때요, 주식으로 빚만 억대로 있던 놈이에요. 그때 한 2억 6천 정도.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 금리 폭등하면서 코스피 무너지고 저도 그때 주식으로 크게 잃었습니다. 그때는 뭐 어릴 때다 보니까 진짜 뭐 한강 가야 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죠.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빚만 점점 늘어가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그 상황에 근데 저는 이 혼자라는 게 이게 참 서러웠어요.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전업 투자로 돌리고 이제 우연한 계로 이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도 났고 금전적으로 다 나았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이 좀 둘러봤더니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한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최근 시장은 특히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뭐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승과 등락을 반복하면서 바닥 매직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에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 맞다면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 이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아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90-6219 번호로 선물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귀 잡으셔가지고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